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2019년 관심 테마주를 알아보는 시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로 분리된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정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남북 경협주를 그냥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자하기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남북관계와 북핵 폐기에 대한 저희 입장, 현재 어떤 정도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군요. 주요 기업만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남북 경협주를 설명하기 전에 이달 27일, 28일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자, 이날을 이유로 남북 경협주는 거의 수명을 다할 확률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 이유로는요, 이번에 논의되는 게 이제 북핵 폐기에 이제 빅딜이 있고요, 스몰딜이 있고 중간딜이 있는데요. 전문가들 예측은요, 스몰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빅딜은 뭐냐면요,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지를 피력하고 리스트도 제출하고 핵사찰도 받고 영변 시설도 폐기하고 이렇게 완벽한 북한 비핵화로 나가는 절차를 밟는 것이 빅딜이고요. 그에 상응한 미국은 경제제재 전면 해제, 그 다음 북한과 수교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대가로 주는 것이 빅딜입니다. 근데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세습 정권이기 때문에 빅딜과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요, 중간딜하고 스몰딜인데요. 스몰딜은 뭐냐면요,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ICBM만 폐기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한 종전선언 정도만 하는 그걸 이제 스몰딜로 보는 거고요. 그거의 중간딜 정도로 보는 게요, 영변 핵시설 폐기나 아까 얘기한 미사일 기지 폐기, 이런 거를 북한이 주고 미국이 종전선언 및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해제하는 겁니다. 자, 스몰딜이나 중간딜이나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핵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를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남북 경협 해봤자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권의 반발도 있고요. 자, 예산 지원도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본론적으로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관련주 제일 중요하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언더웨어, 속옷, OEM 생산업체. 자, 제형솔루텍, 인디에프, 그 다음에 신원, 이것도 패션 전문기업이고요. 많이 언급됩니다. 자화전자, 얼마 전에 제가 개성자화전자 있다고 했고요. 휴대폰, 부품 생산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컨트롤, JST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금강산인데요. 현대상선, 사실은 현대상선은 현대가에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넣은 것 같아요. 큰 수혜는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핵심은 현대 엘리베이터, 왜냐하면 현대 아산이 60% 현대 아산 지분을 67% 보유했는데요. 현대 아산의 독점권을 북한이 진짜 인정해 줄 건지 그건 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아난티, 최근에 핫한 종목이죠. 자, 짐 로저스의 아난티, 제일 핫한 종목인데요. 금강산에 골프장하고 레저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롯데 관광개발, 대면 코퍼레이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북 송전이요.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니까요, 대북 송전주도 남북 경협주로 정리되는데요. 주요 기업만 살펴보면요, 광명전기, 이거 변전소 빌딩에 사용되는 수배전용 장비, 그 다음에 선도전기, 많이 언급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재룡산업 서전기전 있고요. 재룡전기도 있습니다. 재룡산업도 있고 재룡전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리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투자하실 분들 편하게 이거 보고 분리해서 투자하시라고 제가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비츠루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도 대북 테마로 들어가는데요. 주요 기업으로는요, 요 대동공업하고요, 동양물산이 주요 기업입니다. 북한은 이제 농업 국가니까 이제 이런 농기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비료. 이것도 핵심이죠. 북한 농사 지는데 비료 지원은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겁니다. 전부 다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종. 그래도 주요 업종만 살펴보면요, 조비 유명하죠. 그 다음에 효성 OMB, 그 다음에 남해화, 이것도 많이 언급되는 기업입니다. 농우바이오, 이건 이제 비료보다도 종자 쪽에 이렇게 특화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비료를 분류는 돼 있네요. 하여튼 농업 관련주는 맞습니다. 뭐 하나 더 보면 이지바이오, 의약품, 농약, 의약품, 이지바이오,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팜스트리도 있네요. 그 다음에 SOC 사업, 이거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관련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현대건설이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 기업으로 유진 기업, 이런 데도 많이 언급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쭉쭉 가서요, 우원개발, 이것도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고요. 보강산업도 최근에 언급이 되고요. 남강투원하고 이 특수건설이, 이거는 꼭 대북경업주 아니더라도 특수건설 쪽에, 아닌 말로 지하터널이나 특수 구조물 제작 이렇게 공사할 때 많이 언급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옛날 4대강 때도 수혜를 받던 거고요. 따라서 남북 SOC 사업에는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 업체요. 시멘트 업체는요, 다 언급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전부 다 수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수혜를 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시면 되고요. 성신양해, 그다음 대표적인 업종을 보면 유니온, 아세아시멘트, 쌍용양해, 유진기업. 유진기업은 레미콘 쪽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됐던 회사인데요. 아마 국내 레미콘 1위 업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서산도 있고요. 한일홀딩스도 있습니다. 자, 시멘트 업체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요, 철도 관련주. 이 종목이 최근에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철도 관련. 근데 북한에 스몰딜 해가지고는요, 북한에 우리가 철도 놔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철도 놓으려면 수십조 들어가는데 북한이 핵 포기도 안 했는데 이 철도 놔주고 이런 경협을 하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 일단 뭐 테마로 움직이니까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요, 이달 27일 이후로는 테마가 소멸될 확률이 큽니다. 이런 종목 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현대 로템, 데아트야, 이게 핫한 종목이죠. 철도 제어 시스템 많이 올랐죠. 에코마이스터도 그렇고요. 대오엘도 많이 언급되는 회사입니다. 푸른기술, 그 다음에 우원개발, 유성 TNS, 뭐 이런 종목들 다 여러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셔도 됩니다. 꼭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런 철도 관련주는 또 별도로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아지진, 그 다음에 세명전기는 아주 철도할 때 많이 언급되는 기업입니다. 전철선로용 금구류, 이거는 그러니까 꼭 남북 철도 그쪽만 보시지 마시고 이들이 영위하는 업종을 그냥 보셔서 개별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원개발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4천조가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 지형적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지요. 뭐 우라늄이 북한이 뭐 세계 최대 생산인이 어쩌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남한에도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옥천인가 어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생산만 안 할 뿐입니다. 북한 광산도요, 사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4천조?
생산성이 있느냐? 사오는 게 더 싸다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묻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인 많이 언급되는 거고요. 두산 인프라코. 자, 이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요, 굳이 깊게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테마는요, 얘들이 뭐 하는 회사다, 이 정도만 알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쭉쭉 가서요, 한국내화라는 종목도 있고요, 포스코 엠텍 이런 게 많이 언급되는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상사. 현대상사는 많이 언급되죠. 자원개발로. 그 다음에 엘컴텍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몽구에 설립된 광구로부터 금, 구리, 아연 등을 채취하는 실제 광산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엘컴텍은 많이 주의 깊게 좀 보셔도 괜찮다. 자원개발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핵팩이라는 그런 테마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핵팩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원자력 관련주다 해갖고, 뭐 우리나라 탈원전 뭐 이런 쪽의 수혜도 같이 연관해서 보셔도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하나 살펴보시면요, 뭐 많이 언급된 거 로비텍도 가끔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 뭐 우리 기술 같은데 원전 제어 시스템 이런 걸 100% 자체 기술 개발했다. 이거는 북한 테마 아니더라도요, 나중에 원전 해체 관련해 갖고도요 많이 원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주의 깊게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뭐 유지인티도 있고요. 한전 KPS는 유명한 데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진파워도 그렇고요. 뭐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국전력 이런 거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원전 관련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분류는 핵폐기로 해놨는데요. 북한이 핵폐기는 사실 유언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폐기가 되려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김정은의 독재 정권이 유지되는 한은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핵폐기를. 그러면 핵 동결이나 미래 핵폐기 정도인데요. 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열어놓고 그들과 협력 사업을 한다? 자, 이거는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27일, 28일, 이때 되면요, 테마들이 대부분 정리될 거다. 이제 남북 테마가. 왜냐하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속내가 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요, 북한의 영국, 탈북한 태영공사가 매스컴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동영상에서도 예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2019년 진실의 거울 앞에 서게 됐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7일, 28일이면 진실의 거울, 그동안에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든 진실을 했든 이제는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밝혀질 날이 다가온 겁니다. 제가 여기 한마디 더 붙였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본심이 어떤 쪽인가, 북한 핵을 용인하고 미래 핵만 포기하고 경험하는 거에 용인하는 건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구하는 건지, 이런 진실의 벽에 우리 대통령님도 같이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요.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스관. 정말 종목 많습니다. 자, 핵심적인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화성밸브. 밸브 제조업체 국내 1위 사업입니다. 이런 종목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대우 PNC 이런 종목, 그 다음에 하이스틸, 동양철관은 유명하죠. 자, 동양철관 이런 거 잘 보시고요. NK가 또 핫한 종목입니다. NK도 한번. 근데 요거는 이제 소화장치,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 해양 플레이트 기자재, 고압가스 이렇게 이런 사업을 영위하네요. 대창 스틸도 많이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가스관 종목도 많이 있네요. 자, 이런 거는요, 북한 테마로 진짜 억지로 얽혔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놓은 종목들 같습니다. 뭐 거의 뭐 남북 테마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테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종전선언. 북한하고 이번에 유력하죠. 트럼프하고 종전선언 할 확률이. 그러면 이에 관련된 종목은요, 아이디스. 제가 예전에 무인화 관련주 할 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CCTV 전문 업체인데요. 영상 디지털 장치도 하고요. 유망하다 그쪽에 그렇게 했는데 남북 경협주에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경인양행 이런 종목이 있고요. 코콤도 있고 ITX, 엔코엠도 있네요. 그 다음 철강금속 이렇게 DSR 제강이 최근 핫한 종목이었죠. 그럼 보시면 되고요. 조선선제, 영흥철강, 현대 BNG 스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산주도 북한이 말 그대로 낙후돼 있죠. 배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경협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억지로 분리해 놓은 기업들 같아요. 이거는요, 꼭 남북 경협 아니더라도요, 가끔 테마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해서 수산물을 많이 먹게 될 때 이런 종목들이 가끔 오릅니다. 테마로. 보시면요, 한성기업은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요. 이거보다는 동원수산, 신라SG, CJ푸드, 사조양 이런 종목들이 핵심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은 꼭 남북 경협이 아니더라도 수산 관련주도 많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가끔 올라갑니다. 구제역이나 발빠르게 투자하시는 분들, 조류독감 발생했다, 구제역 발생했다 이랬을 때 가끔 테마로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도. 자, 그 다음에 조림. 이런 종목이 사실은 남북 경협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요, SOC나 자원개발 이런 종목들은요, 전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핵포기도 안 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줄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은 핵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퍼다 거기다 갖다 준다? 철도도 깔아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물론 공짜로 안 해주겠지만 북한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자원 쪽은 가져오고 우리가 별로 이익도 못 내고 해주겠죠. 그거 찬성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 근데 이런 건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설명을 하면요, 예전에 개성공 단지고 드나들던 기업인들이 북한 가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산이 왜 이렇게 뻘겋냐, 민둥산이 많냐, 나무가 없다 산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 군인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 키가 왜 이렇게 작냐, 이 두 가지를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아닌 말로 굶어서 키가 안 큰 거고요, 한국보다 10cm 이상 작다고 그러죠. 평균 키가. 나무는요, 겨울에 춥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벼다가 땔감으로 써서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못 살고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북한에 나무 심어주자. 자, 이 정도는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나무 심어주자는데 그거는 안보하고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SOC나 이런 건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건 안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진정한 수혜주라면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수혜주인데 이거는 테마주로서는 좀 약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만. 한솔홈데코, 동아기업, 전방. 이건산업 유명하죠. 해외 조림산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선창산업, 이것도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무림 PMP 이런 종목도 조림 테마로 되어 있고요. 신대양 재지,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조림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자, 조림은 제가 볼 때 테마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테마가 아닌가,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DMZ 테마. 자, 별 테마가 다 있습니다. DMZ, 평화공원, 조성, 남북이 화해를 하고 평화본토로 가니까 이제 이런 테마가 나온 건데요. 자연과 환경, 유명한 데입니다. 환경 조경 사업에서. 이런데 여기 이화공영하고 특수건설은 또 나오네요. 아까도 나왔는데 SOC 그쪽에서 일신석재가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토지를 부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쪽 DMZ 그 인근에 그 다음에 대창스틸, 코리아 SE, 퍼스텍, 유도모기 전문업체. 가끔 이것도 항공 관련, 우주 관련 할 때 테마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쏘고 할 때. 자, 코콤.
할 때 웰크론이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폐기물 처리할 때 언급했던 기업인데요. 이건 아마 자회사, 이건 저 웰크론이 본연의 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예전에 언급할 때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폐기물 폐열 처리라고 그러죠. 그 스팀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유성 TNS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남북 경협주를 정말 많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은 이제 진실의 거울 앞에 섰다. 그들의 본심을 이제 다 알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심없는 완전한 비핵화다.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 정말 한반도의 축복이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뒤에서 야합하거나 지네끼리 쏙닥쏙닥해서 북한 핵을 용인한다든가 그런 부분적 스몰딜 참 조심해야 될 사안이고 경계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북 경협주는요 27일 이후로 이제 조금 테마성이 약해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빅딜이 나오면 계속 가겠지만 스몰딜이나 중간딜도 끝난다고 그러면요 남북 테마주 정말 이제 힘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열어준다고 해도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가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떼돈을 벌까요? 레저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골프 치고 술 먹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 만한가요? 자, 쉽지 않습니다. 개성공단도요 얼마 전에 제가 TV 토론 봤는데요 패널이 김상주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북한이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우리 임금도 올려줘라. 그러면 어쩔 것이냐? 그랬더니 김상주 위원장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북한은 아마 그런 요구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강하게 항의를 하겠다. 절대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북한은 임금 올려달라는 요구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개성공단도 쉽지 않겠다. 북한이 임금을 또 옛날에도 조금씩 올려줬는데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득도 많이 안 나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정치적 위험도 있고요.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도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철수하고 싶을 겁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 자,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북경협주를 분리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